ETF 스토어 오늘도 신규 상장하는 따끈따끈한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에서 내놓은 상품인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삼성자산운용 김도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자산운용 상품은 오랜만에 제가 이 소개를 좀 해드린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돼서 이번에도 ETF 스토어에 처음 또 제가 나오게 되었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저희의 기존에 나왔던 상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상품들을 부장님하고 같이 스토어를 통해서 잘 말씀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새롭게 또 상장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충분히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자산운용에서 이번에 이제 상장하는 상품이 테슬라 밸류체인 패셋 ETF 상품이 나왔어요. 근데 공교롭게 또 저희가 앞전에 한번 테슬라 관련된 ETF 상품을 소개를 했는데 상품이 겹치나 하고 제가 내용을 좀 쭉 봤더니만 이름은 테슬라 밸류체인 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나름 큽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가 보면 좀 비교도 해볼 수 있고 취향에 맞게 투자자분들이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자산운용 이 코덱스에서 테슬라 밸류체인 ETF를 이 상장하게 된 배경 이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패시브 운용 전략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일까라는 연구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착안했던 게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모두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산업을 찾다 보니까 전기차라는 시장을 아무래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기차 하나에 투자하기보다는 전기차라는 산업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산업의 생태계 모두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고요. 여러 가지 전기차 메이커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과 로열티를 갖고 있는 테슬라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밸류체인에 있는 나머지 24개 대표 기업들 제가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런 기업들을 구성하는 테슬라 밸류체인을 패시브 형태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2차 전지 이쪽 분야가 워낙 핫하지 않습니까? 물론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이 뜨는 데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한데 현점에서 이렇게 전기차나 2차 전지 산업이 활발하게 지금 육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전기차 밸류체인 이렇게 묶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밸류체인 이렇게 딱 찍고 들어가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정말 ETF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려면 테슬라 한 종목을 선정하기보다는 전기차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은 아직까지는 몇 개의 회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밸류체인 내에서도 여러 개 기업들이 모두 다 잘하고 있기보다는 몇 개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좀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착안을 했습니다. 사실 전기차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테슬라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압도적인 자율주행 거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테슬라 이외에 다른 전기차 메이커들을 떠올리기 쉽지 않을 정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전체하기보다는 테슬라를 선정함으로써 투자의 목적에는 좀 더 부합하지 않았나. 테슬라가 갖고 있는 어떤 성장성이 투자의 수익률로 연결하기에는 좀 더 알파 창출에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전기차를 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전기차 메이커들도 밸류체인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테슬라 안에 있는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테슬라 생태계 안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 기업들과 같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모아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밸류체인이 아니라 저희가 테슬라 밸류체인으로 범위를 좁혀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테슬라보다도 먼저 나온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밸류체인 상품들은 없다 보니까 테슬라를 딱 적어서 간 게 점점 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일 기업, 단일 종목에 부수적인 밸류체인 따라가는 기업들을 붙여서 상품을 만들었다라는 게 신선하다고 할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테슬라 밸류체인을 먼저 준비하게 된 배경에는 전기차 시장이 갖고 있는 산업의 좀 성장성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라는 곳에서 매년 이제 전기차 시장 전망 발표를 하는데요. 작년에 전기차가 1000만 대가 팔렸습니다. 올해는 이거보다 35% 성장한 1400만 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만들어지는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이제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2020년이 불과 3년 전인데 이때 4%밖에 되지 않았고요. 2022년에는 14%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18%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공격적으로
예상하는 곳은 2030년, 35년이 되면 우린 전 세계에서 50% 이상은 전기차로 만들어진다라는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전망을 봤을 때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도 좋지만 일단 테슬라의 밸류체인이 좀 투자 매력이 더 높았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메인이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도 이제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났어요. 상품이 상장할 때는 상반기 마지막 이게 즈음인데 테슬라의 올해 전망, 그러니까 하반기를 집중적으로 봤을 때 좀 네.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테슬라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네.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84%. 물론 이제 엄청난 숫자죠. 근데 이거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평균 55% 성장했기 때문에 뭐 산업 자체의 성장성은 확보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동안 좀 좋은 모습을 네. 보였고요. 자동차, 전기차 보실 때는 판매도 중요하고 이제 생산, 얼마만큼 인도를 했느냐 그 두 가지 수치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1분기 판매 숫자를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42만 대 정도 판매가 됐고요. 근데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차 바꾸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사실 우려가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충성도를 높게 갖고 있기 때문에 1분기 판매도 괜찮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1분기 생산 숫자를 보니까 44.1만 대, 작년 대비해서 45%나 올라간 수치이고요. 이게 올해 테슬라가 목표 생산량을 180만 대로 정했더라고요. 25%를 이미 1분기에 달성을 했고요. 과거 평균적으로 1분기의 생산 목표 달성량은 한 20% 정도였다고 합니다. 1분기에 좀 이런 서프라이즈 숫자를 좀 기록했다는 것이 좀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3월 1일에 인베스터데이에서 그 생산 단가를 좀 낮추겠다 이런 발표를 좀 하고 나서 가격도 내렸고 그게 또 판매량도 이어지면서 전기차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양산해내는 거죠. 경험을 축적해서 그 AI를 계속 훈련을 시키는 그런 기술력을 계속 확보하게 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한 64%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것만큼은 아직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IRA 법안을 통해서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많이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을 엄청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되게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공격적으로 예상하는 곳은 2030년에는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57%, 2035년에는 뭐 한 67%까지 이를 것으로 나타나니까요. 뭐 불과 한 10년 뒤에는 미국에서 1년에 만들어지는 차량의 절반 이상은 다 전기차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수혜가 장기적으로도 테슬라에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뭐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전망이 다소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음은 이제 밸류체인 쪽을 좀 보면은 이번에 만든 우리 테슬라 밸류체인 상품에 포인돼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은 좀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네,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 생각한 테슬라 밸류체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냥 전기차니까 배터리가 1번일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ADAS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대표 기업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뭐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이제 배터리는 당연히 이제 중국의 CATL이라든지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일본의 파나소닉이 들어가 있고요.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는 아무래도 뭐 GPU나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이 드실 텐데요. GPU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엔비디아. 그 GPU 2위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AMD라고 해서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런 기업도 대표적인 기업을 포함하고 있고요. 부품사나 장비, ADAS 쪽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앱티브라고 우리나라 현대차하고도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든 자율주행 기술을 좀 잘 갖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한 25개 기업이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다 들어본 기업들이에요. 맞습니다. 워낙 뭐 잘 알려진 기업들이다 보니까 밸류체인 기업들 주가는 어떤가요? 뭐 전망도 좀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셨어요. 그러니까 담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체인 내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 회사들로 제가 좀 전에 이제 3사, CATL, LG 엔솔, 파나소닉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3사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거의 뭐 60%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이제 역시 과점 시장인데요. 먼저 이제 중국의 CATL은 시장 점유율이 한 37%. 최근의 흐름은 사실 연초율로는 좋진 않았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업체는 중국의 영향을 좀 받는데 올해 사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좋진 않았는데 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했더니 CATL이 테슬라하고 미국의 또 합작 공장에 대한 논의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의 차량 2종이 IRA 법안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계속 팔릴수록 아무래도 CATL의 매출로도 연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CATL을 좀 기대하게 만들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다. 이유는 지금 북미 공장을 3월 달에도 애리조나에 7조 원 이상을 들여서 북미 최대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IRA의 기본 법안의 골자가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미국 차에다가 배터리를 심으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생산 능력도 배터리사들 중에서 가장 높고요. 그거를 가지고 수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많은 완성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만들 때 지금 LG 엔솔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그게 좀 기대가 되고요. 이제 IRA 법안 중에 AMPC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면 감세 혜택을 주겠다. 감세 혜택. 예, 이게 이제 AMPC라는 건데 올해 LG 엔솔의 AMPC 혜택이 한 1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작년 한 해 최대 영업이익이 최대였거든요. 그게 1조 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벌어들인 영업 실적만큼을 또 1+1으로 1조 원이 그냥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혜가 예상되고 한 10년 정도 IRA 법안 혜택이 생기는데요. 이게 LG 엔솔을 공격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한 90조 원 정도 세이브가 될 거라는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있더라고요. 앞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테슬라 밸류체인 ETF가 상장된 것이 하나 이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좀 비교가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삼성자산운용이 내놓은 상품하고 딱 좀 둘밖에 없어요. 테슬라 밸류체인 ETF는 패시브용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앞서 나온 건 이제 액티브 ETF다 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그냥 눈에 띄는 차이점은 패시브냐, 액티브냐의 차이거든요. 액티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ETF는 일반 공모펀드처럼 펀드 매니저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수시로 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초 지수의 룰대로 이날 바꿀게라고 하는 그날에만 이제 종목을 변경을 하고 비중도 조절을 하게 되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셋 ETF는 1년에 한 번 종목 교체를 하고요. 4월에 비중 조절은 4월과 10월 2번 합니다. 우리 투자 비중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현재 한 제가 상품 보수를 볼 때는 25% 맞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비중은 앞서 나온 상품보다 좀 적어요. 비중 차이를 잠깐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저희 코덱스는 25%. 그래서 기존에 나온 ETF 대비해서는 사실 테슬라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 판단에서 ETF 측면을 봤을 때는 25%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체인에 대한 비중 차이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5%를 테슬라 밸류체인이고요. 기존에 상장된 ETF는 테슬라 밸류체인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밸류체인에도 상당히 가치를 좀 부여했기 때문에 나머지 75%를 그 해당 밸류체인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은 같지만 패시브 액티브를 떠나서 테슬라 밸류체인이라는 이름을 같이 갖고 있지만 구성 종목이 사실 상당히 다릅니다. 저희가 밸류체인을 24개 기업을 갖고 있는데요. 겹치는 종목은 한 7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비중도 2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기업 중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엔비디아하고 이제 AMD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저희는 한 11%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존에 나온 상품은 엔비디아의 익스포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AMD도 저희도 한 11%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 기존에 나온 액티브 ETF는 한 3% 정도. 그래서 사실 같은 상품이더라도 좀 종목 구성이라든지 비중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률도 각각의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좀 차별화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본인께서 나의 투자 성향이 어느 쪽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비중에 대한 선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단일 종목이다 보니까는 테슬라 자체는 리밸런싱 하지는 않을 거고 나머지 밸류체인 종목들은 종목풀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종목을 맞습니다. 한 번씩. 그러면은 25% 비중은 계속 맞춰 가시는 맞습니다. 거죠? 테슬라의 비중은 맥스 25%고요. 그 해당 종목의 비중이 30%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수시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목을 좀 다시 비중을 낮추는 예컨대 테슬라가 많이 올라서 비중을 넘어서게 되면 맞습니다. 좀 덜어내기도 하고 합니다. 빠지면 또 채워넣기도 하고 맞습니다. 하면서 적정
비중을 25%로 맞춰간다. 맥스 25%까지 맞춰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모든 상품에는 투자 위험, 리스크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상품 설명에 또 고지도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고지되어 있는 게 포맷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잘 안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이 테슬라 밸류체인 ETF 같은 경우에는 해지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해외 상품에 대해 투자하실 때는 정말 일단 기본적으로 환해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ETF 종목 명칭에 괄하고 H가 없는 해외형 상품들은 이제 다 모두 환 오픈형 상품인데요. 저희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셋 ETF도 원화와 달러의 통화 간에는 환을 열어두었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 환차 이익이 발생을 하시는 거고요. 달러가 원화 대비 약세로 가는 경우에는 환차 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25% 비중을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상품이고요. 또 이어서 밸류체인도 테슬라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테슬라라는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필수제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경기의 동향,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고용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사실 소비로 먼저 이어지기는 어려운 좀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끝으로 이 상품을 직접 개발해서 이렇게 내놓으신 본부장 입장에서 이 상품은 이런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만족할 만한 수익률과 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들일까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테슬라라는 기업, 테슬라라는 주식, 종목을 매우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밸류체인이라는 나머지 24개의 기업을 함께 테슬라와 구성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테슬라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고객들의 충성도에 대한 신뢰가 있으신 분들께서 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물론 이제 오늘의 수익률이 중요하고 내일의 수익률이 중요하시겠지만 향후에 그런 성장성을 신뢰하시는 분들께 좀 장기 투자 목적에 좀 권유를 해드리고자 이런 상품들을 고민을 하게 됐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일반 계좌도 마찬가지지만 뭐 연금 계좌에서도 또 ISA나 이런 절세 계좌에서도 꾸준히 하나하나 담아가시면 언젠가 이제 테슬라 차를 또 이 ETF를 통해서 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테슬라 한 종목에 미국 쪽 투자자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이렇게 테슬라와 밸류체인 종목을 묶어서 나오는 ETF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단일 종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테슬라와 연관돼 있는 좋은 밸류체인 기업들을 분석해 주는 것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히 봐면서 삼성자산운용이나 다른 운용사들처럼 분석도 하시고 엄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ETF 상품을 내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투자 풀이 더 넓어졌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25개 기업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비중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 그리고 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각자의 밸류체인 내에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좋은 실적을 거두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 너무 한 종목에 치우치시기보다는 이런 ETF에 분산되는 상품들도 이번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오늘 우리 테슬라 밸류체인 ETF 잘 들었고요. 더 이상의 상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테슬라 밸류체인은 여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근데 다른 운용사에서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 나와서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소개 못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로 이제 끝인 것 같고, 앞으로도 좋은 상품 계속 많이 나오실 테니까 그때마다 찾아주셔갖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상품 소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